어제 이른 저녁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총격이 발생해 22세 남성이 사망하고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과 퇴근 인파가 충격에 빠져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고 뉴욕시로 인구가 다시 유입되면서 1월 중 뉴욕시 렌트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등록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공립학교를 떠난 24만여 명의 학생 중 뉴욕주에서만 6만 명의 학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인천시 강화군과 추진하던 청소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현지 동물보호단체의 개고기 혐오 여론과 부딪혀 무산시켰습니다.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연락하던 뉴욕시 브롱스의 남성을 만난다며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1세기 핵전쟁, 화산 폭발 등 대재앙 시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관광객이 밀집하는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으로 2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가슴에 총을 맞은 20대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성은 곧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늘 사건 브리핑을 통해 총을 쏜 뒤 현장을 벗어난 용의자들이 모두 마약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도 사망한 남성을 타겟으로 의도적으로 총을 쏜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유명 햄버거 체인점과 상가가 밀집한 관광 명소로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도 가까운 맨해튼 8에비뉴 44스트리트였습니다. 사건이 이른 저녁에 발생한 터라 관광객은 물론 인근 사무실 퇴근 인파도 몰렸던 시각입니다.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총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 지하철역이나 인근 상가 내부로 피신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I could have been the one. That's my thought. I could have been the one. I have a daughter at home. I have a wife at home. Like I could have been the one. I was coming at that subway entrance, and I didn't get to the top of the stairs, and I heard the shot. I didn't think it was true because there was nobody running or ducking for cover and all. 지난해 뉴욕을 찾았던 관광객은 총 5,6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85%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이지만 뉴욕시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살인 및 총격 사건 사고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자 뉴욕시로 다시 인구가 몰리면서 1월 뉴욕시 렌트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렌트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맨하탄 렌트 중간값은 $4,097를 기록했습니다. 1월은 보통 비수기로 여겨지지만 역대 1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렌트 중간값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5.4%가 올랐습니다. 렌트비는 중간값 기준 스튜디오 $3,000, 원베드룸 $4,000, 투베드룸 $5,532 등 사이즈별로 모두 인상됐습니다. 맨해튼 평균 렌트는 $5,142로 역시 지난해보다 12.5% 상승했습니다. 브루클린 렌트 중간값도 $3,4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여름에 $1 못 미치는 수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맨하튼 접근성이 좋은 퀸즈 북서부 시장 렌트는 $3,36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밀집한 브루클린은 입찰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렌트 계약 5건 중 1건은 입찰 전쟁을 벌이면서 집주인이 원래 내놓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렌트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더글라스 엘리먼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유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복귀하면서 횡보하던 렌트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확장돼 전반적으로 모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금리 시대에 주택 매매를 미룬 이들이 렌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렌트 가격을 올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등록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공립학교를 떠난 학생의 4분의 1인 6만 명이 뉴욕주 학생이었으며 평균 소득 수준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 옹호 비영리 단체 The Education Trust NY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공립학교 학생 감소수가 가장 많았던 21개 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4만 명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떠나 홈스쿨이나 차터스쿨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 손실이 뉴욕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뉴욕주 내의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지역은 뉴욕시와 로체스터 지역이었습니다. 공립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저소득층보다 평균 소득 수준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차터스쿨의 경우 새롭게 등록한 어린이 중 26%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였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 학생들의 공립학교 등록률을 높이고 공교육 내실을 높이는 것이 뉴욕시 교육국의 우선 순위 과제라고 밝히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선 면제 법안은 시 공립학교 학생 감소수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주는 대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전통적인 공립학교 지원에 교육 예산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달 초 발표한 예비 행정 예산안에서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환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세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뱅크스 교육감과 잔 리우 뉴욕시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은 차터스쿨 증가가 공립학교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이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시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온 청소년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개고기 식용 문화를 혐오하는 현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은 우호도시 관계인 뉴저지주의 팰리세이드 파크시와 지난해 초부터 청소년 어학연수를 추진했습니다. 강화군은 일선 고교에서 추천받은 학생 12명을 지난해 12월 팰리세이드 파크시에 보내 3주간 영어 학습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팰리세이드 파크시가 돌연 연수 협조 중단을 통보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미국의 동물 애호 단체들은 한국의 동물 구호 단체들이 개 불법 도축 의혹을 제기하며 촬영한 영상을 SNS를 통해 접한 뒤 팰리세이드 파크시에 강화군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펠팍시는 강화군에 식용견을 도축하는 사육장들이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국 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어 그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화군 측에 설명했습니다. 펠팍시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 거주했는 곳으로 지난해 한국계 시장이 새로 취임했지만 강화군과의 교류 확대가 자칫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고기 식용 논란으로 현지 연수가 무산돼 아쉽지만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해외 연수는 최근 장소를 태국으로 바꿔 진행했고 펠팍시와는 지속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인터넷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뉴욕의 남성을 만난다며 집을 나선 이후 실종돼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사희 기자가 전합니다.
39세 한인 여성 린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데이팅 앱 밋미를 통해 만난 남성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픽스11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브롱스 출신의 조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을 만날 것이라고 했으며 이날 2016년형 크라이슬러 타운 앤 컨트리 미니밴을 타고 집을 나갔으나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No matter what, we would always have each other's backs, and we always have for the most part. You know, she's always been there for me through so much. There's literally no trace. He lived in Bronx, New York, and that's where she was going. December 31st, she took off with some of her stuff, and from what I just found out today, January 4th was any contact that was made, saying like things like you'll never find her. You know, we're in California. Her mom is from South Korea. She barely speaks any English. Her mom's been emailing her. No response. 김 씨의 전 남편 니콜라스 앤더슨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린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인터넷상에서 린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앤더슨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린의 안위가 걱정돼 전화하니 한 남성이 자신들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욕을 하고 끊었고 그 후부터 린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계정이 비활성화됐고 전화도 끊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I even asked her one time, I'm like, Lynn, how do you love somebody that you've never met in your life? You've only met this guy over a FaceTime video. Don't do it. Don't go to New York and meet some guy you've never met. They're going to find you dead somewhere. 소아과 의료 보조원 김 씨는 전 남편 사이에 6살, 13살 된 아들과 17살 딸이 있으며 김 씨는 지난 여름 전 남편이 암 투병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안 후 다시 전 남편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실종된 지 2주 뒤쯤 미시건주 클린턴 타운십 경찰국에 실종자로 신고됐으며 현재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군사 동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세기 핵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꼽힐 수밖에 없었던 근거들에 대해 김문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9일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진은 학술지 리스크 애널리시스에 21세기 핵전쟁, 거대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등으로 갑자기 햇빛이 줄어드는 대재앙이 닥쳐도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을 분석해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은 섬나라 38곳을 대상으로 식량 생산, 에너지 자급도, 제조업 현황, 기후 등 총 13가지 요소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대재앙 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슬란드,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국가가 농업 생산이 활발해 핵전쟁 발발 시 식량난을 덜 겪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국가 위치상 방사능으로 인한 영향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사회 기반 시설과 에너지 자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점, 의료 및 국방 예산이 충분한 점 등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영국,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핵전쟁 시 덩달아 적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우려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장기간 비핵화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동맹국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햇빛이 차단돼 갑자기 지구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도 사방을 둘러싼 대양이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군사 안보 부분에서 약세를 보여 전쟁 등에서 공격받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대재난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역시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이 꼽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나라는 핵전쟁 시 산업 시스템이 붕괴해 식량 자체 생산 비율이 최대 97%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여름 전기요금이 다시 인상돼 뉴저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승인한 전력 공급업체 4곳의 전력 도매 가격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요금이 업체별로 3.3%에서 6.9%까지 인상됩니다. 한인 밀집 버겐카운티를 포함해 허드슨, 유니온, 에섹스, 서머셋, 멀서 카운티 등을 커버하는 PSEMG의 경우 올 6월부터 평균 전기요금이 $126 48센트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할 예정입니다. JCP&L 이용자의 경우 평균 $97 14센트로 4.8% 인상됩니다. 애틀랜틱시티 전력 이용자는 4.1%, 라클랜드 전력 이용자는 6.9% 인상이 예정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최근 대장 내시경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50세에서 45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6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다른 검사에서 양성 진단이 나와 대장 내시경 실시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사가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자에게 환자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치는 조기 진단을 통해 대장암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뉴저지에서 대장암은 암 유형 사망 원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정부가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국가비상사태 선포 종료를 발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도 모든 재난지역 선포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 3월 처음 선포돼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태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이 무료였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주나 지역정부, 비영리기관, 생존자들에 대한 장례 지원, 손실 임금 지원, 위기 상담 서비스 등을 위해 $1,040억 이상을 제공해왔습니다. 5월 11일 이후에는 지원에 대한 전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9,000까지 제공되던 장례식 지원은 5월 11일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학부모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접수가 오는 13일 마감됩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각 보로당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들이 선출한 교육위원은 뉴욕시 공립학교 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시로부터 요청하고 공립학교 예산 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예산 집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장은 교육위원직은 지역사회 공립학교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보람 있는 업무이며 동시에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직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소신 있는 한인 학부모들의 교육위원 도전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합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